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무유사 27화 만파식적 다향 2편입니다. 날이 밝자 신문왕은 신간 김춘질에게 동해를 살피게 했다. 며칠 후 입궁한 김춘질이 급히 아랬다. 폐하, 신이 목욕 제대하고 철화정진 기도 후 동해를 살피니 선왕폐하의 수정령이 있는 대왕 바위 위에 못 보던 대나무 하나가 솟아 있었습니다. 아니, 수정령이 바위섬에 대나무가 솟았다고 이럴 수가 기이하도다. 뺏어가고 있던 상대당 진복이 재빨리 손가락을 집으며 정계를 풀이하며 아랬습니다. 수정령의 대나무가 솟았다면 분명 선왕폐하께서 용이 되셨다는 것이옵니다. 평소 주에게 능한 진복의 정계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다. 김춘출이 다시 업하고 아랬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더욱 기이한 일은 낮에는 대왕의 대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밤이면 이 두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져 쌍골죽이 되는 것이옵니다. 길을 의심한 신문왕은 다시 하문했다. 보통 대나무는 골이 하나인데 쌍골죽은 양쪽에 골이 두 줄이라 매우 희귀종이 아니요 천상에 핀다는 그 대나무가 아니요. 신간 김춘질이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두 대나무는 무대왕 폐하와 또 한 분은 김유신 흥무대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두 대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사로되옵니다. 폐하, 이것은 분명 선하계신 문무대왕 폐하께서 호국령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또한 전설 속 희귀한 쌍골죽은 예로부터 대걸마음을 만들어 불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나라의 평안. 그래서 신이 쌍골죽을 배워왔습니다. 신문왕은 비단에 싼 쌍골죽을 설총에게 보였다. 비단 보자기를 풀자 마치 푸른 빛을 띤 쌍골죽이 뿌리채 단단하게 누워있었다. 설총은 호흡을 가다듬고 두 손으로 쌍골죽을 들어보았다. 보기보다 묵직했고 양쪽으로 깊게 파인 골이 무척 선명했다. 무겁고 대나무의 내경이 굵다는 것은 나무의 밀도가 높아 고음이 잘 나고 대금 태구의 장쾌한 소리를 낸다. 바닷가 모진 해풍에 견딘 쌍골죽은 뿌리와 아랫부분의 성장 응력이 강해 밀도가 매우 높다. 보통 오래 먹은 누른 황적으로 대금을 만드는데 저음과 중음은 소리가 잘 나는데 고음은 잘 나지 않는다. 쌍골죽은 구하기도 어렵고 불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번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신의 살을 깎고 태우듯 청하고 맑고 장엄한 소리를 끝없이 토해냈다. 예로부터 악사들은 쌍골죽을 구하는 것을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설총의 눈이 샛별같이 반짝하더니 심호흡을 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폐하, 보통 쌍골죽이 아니옵니다. 신도 말로 만드는 전설 속 희귀한 쌍골죽이옵니다. 제작거리 대한대사가 대금을 잘 만든다고 하니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손가락이 길고 손이 크신 폐하가 아니면 이 쌍골죽은 임자를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골죽을 다시 받아든 신문의 돌려 보며 말했다. 설총아우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아우의 대금 솜씨가 천하제일인데 앞으로 짐의 대금 선생이 되어줘야 하네. 설총. 폐하, 신이 대금은 좀 불기는 하나 만드는 것은 내공이 쌓인 대한대사가 나을 듯합니다. 이 쌍골죽은 아무나 잘못 만들었다가는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진을 빼고 말리면서 불작업을 잘해 인간 세계에 어떻게 동화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금은 사람의 재능으로 만드는 악기가 아니옵니다. 대나무와 지수, 하풍, 공이, 화고, 치공, 천공, 지공, 칠성공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동화될 때 소리를 내는 것이옵니다. 그 소리는 우주를 감싸고 만물의 질서를 잡으며 무랑할 것이옵니다. 설총하오, 대한대사라 하면 제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하시게 편안하시게 소리를 지르며 거린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그분 말이요. 한때 어느 대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소만 아니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단 말이요. 신문왕은 며칠을 부르도 쌍굴죽으로 만든 대감은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대나무로 만든 대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려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서라벌에서 제일 대금을 짧은다는 아니 귀신이 물러가고 동해의 영궁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설총이 부르도 대금은 겨우 삑삑 하는 소리만 날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금을 만든 대한대사가 부르도 헛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고 아름다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대한대사는 혼을 다해 대금을 만들었고 아무 말이 없었다. 꼭 넉넉한 사람 모양 두 눈만 깜빡이며 돌부처 모양 말이 없었지만 매우 만족한 듯 입가에 알 수 없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신문왕은 밤마다 뜰에 나와 소리나지 않는 대금 불기에만 심려를 기울였다. 정성을 다해 불면 언젠가는 청하고 장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대금을 잡고 실험했던지 신문왕이 입술이 부르트고 손등이 부을 정도였다. 신문왕은 설총의 설명을 되새겼다. 폐하, 일단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맑게 하셔야 합니다. 대금은 무게와 호흡이 가벼워지면 분명 좋은 소리 아니 폐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금은 부른 사람의 마음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옵니다. 부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면 탁한 소리가 납니다. 부른 사람의 마음이 텅 비고 사염이 없을 때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입술을 통해 대금으로 전달되어 소리가 나는 것이옵니다. 그 소리는 무랑하옵고 천성에까지 울려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비천상 그림에 선인이 대금을 부는 모습을 자주 그려넣고 했습니다. 폐하, 대금은 처음 소리내기가 어려운 악기입니다. 특히 쌍굴죽으로 만든 대금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엔 팔이 아프고 손등이 붓고 입술이 부르듯 시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대금이 가벼워지고 맑고 장엄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무상무념으로 가볍게 대금을 대하십시오. 윗입술과 아래입술을 일치시킨 다음 아래입술을 줄이며 어깨 펴고 치구의 3분의 2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가볍고 야하게 휘 하고 입금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치 아기의 아픈 곳을 아비가 호호하고 치료하듯이 단전에서부터 호흡을 고르게 하셔야 합니다. 폐하, 분명 선왕이신 문무대왕 폐하와 흥무대왕이신 김유신 대장군이 혼이 깃들었다면 쉽게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만사가 술술 풀릴 것입니다. 이 쌍골죽 대금은 폐하가 아니면 불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없을 것이옵니다. 설총의 설명에 따라 신문왕은 악천고투했지만 쌍골죽 대금은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고 결코 아름다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종남상 태하사에서 유학 중이던 어상의 제자 신입이 전한 정보는 이러했다. 모월 모일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 이근행이 군사 5만과 말 5천필로 바다 건너 전라도 기불포로 상동한다는 내용이었다. 단번에 신라 조정은 자불안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나라 소존방은 매소성 전투에서 김유신에게 패했지만은 기불포에서 다시 군수품과 병력을 보충받아 북쪽과 서쪽에서 서라볼로 회공한다는 정보는 이미 간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하지만 43년간이라는 오랜 삼국전쟁과 나당전쟁의 후유증으로 신라에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군사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설상가상 김유신 장군도 노안으로 별세하고 풍전등화 신세였다. 폐하, 더 이상 진지할 장정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이미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 비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머리를 조아리고 화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병구령 김군간의 보고를 받은 문무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후 문무왕은 결심한 듯 주먹을 쥐고 명을 내렸다. 여봐라. 지금 태자 정명과 사찬 구진천을 급히 들라하라.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후에 뗀 얼굴이 태자 정명은 유난히 커 보이는 갑옷을 입고 어전에 고했다. 아바마마, 이 법은 기불포 전투에 소인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출전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부랑 김군관이 나셨다. 폐하, 태자마마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 서린기가 태지마마의 출전을 알면 사로잡으려고 온갖 수를 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혹 당나라에 사로잡힌다면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태자마마의 출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소서. 폐하, 태자마마의 출전을 거두어 주시고 당나라의 사신을 급히 파견하소서. 대신들은 앞다투어 태자 정명의 출전을 만류했고 화친을 아렸다. 문무왕은 단호하게 태자 정명에게 하문했다. 대신들 모두 드러난 투였다. 태자, 올해 나이가 몇이냐? 소인 올해 15이옵니다. 아바마마. 그럼 황상산 전투의 관창과 방구의 얘기를 들었느냐? 아바마마, 소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관창도 태자와 비슷한 나이 아나 한 살 많은 16살의 아버지 장군 품위를 따라 출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만큼 어렵고 힘든 전투는 없었다. 백제 장군 계백은 군사 5천으로 오만이 우리 군을 죽기를 각오하고 방어했다. 처음 우린 백제보다 10배나 많은 군사를 투입하고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힘이나 용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라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점점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자, 전쟁은 사기와 임전무태의 정신만으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신라의 장군 험춘은 공과 명예를 세울 것을 어린 아들에게 독려했고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빵굴은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적진에 호련히 들어가 전사하였다. 이것을 본 품일자 장군도 아들 관창에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것을 당부했고 관창도 몇 번이나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어린 하랑 관창과 방굴이 기백과 임전무태의 정신은 신라군에게 큰 교감이 되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8화에서 다향 3편이 이어집니다.